안녕하세요. 책 쓰는 목소리 옥성호입니다.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 불리길 기대하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 살고 있는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드라마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느 인생이나 반전이 겹겹이 숨겨진 드라마니까요. 작가는 그 드라마를 찾아내는 탐험가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쓰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책 쓰는 목소리 옥성호가 첫 번째 들려드릴 소설은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입니다.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추억과 함께 그 시절을 아련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에 초대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2학년이) 되고 몇 달이 지났을까. 주 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토요일 중고등부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는 오철이를 데리고 근처 빵집으로 갔다. 진짜야? 형, 한문 선생 이번 주부터 바뀌었어. 엄청 빡세. 완전 지옥이야. 나 이상으로 주 선생을 좋아하는 오철이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된 건데? 에이, 우리 반에 민상엽이라고 미친 새끼 하나 때문에. 민상엽?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오철이가 차마 명함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전도에 열정을 쏟는다는 목사 아들. 공부는 딱 중간이지만 도시락을 앞에 놓고 2, 3분 기도한다는 녀석. 자기랑 비슷한 몇 명과 방과 후 음악실인가 미술실에서 기도회까지 한다고 했다. 민상엽이 던진 질문이 화근이 되었다. 무슨 질문인데? 호모. 뭐? 호모? 성소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자 개념도 없이 그냥 다 호모라고 부르던 때였다. 선생님, 호모는 왜 남자를 좋아합니까? 주 선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번 한숨을 쉬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사람은 다 다르다. 나랑 다르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면 안 된다. 알겠냐? 자, 그 얘기는 그만하자. 민상엽이 물고 늘어졌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호모는 죄악인데요. 또 세상이 다 호모가 되면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민상엽입니다. 너 호모냐? 민상엽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럼 됐다.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너만 똑바로 잘 살면 된다. 이게 딱 그날 있었던 사건의 전모라고 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나도 잘 몰라, 형. 갑자기 주 선생님 호모를 정상이라고 했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반에 하나가 교무실 갔다가 교감이 주 선생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 들었대. 머리를 더럽게 기르고 다닐 때 알아봤다면서. 호모 새끼 너 에이즈 환자지 막 그러면서.
주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게 보셨대. 선생님 부인하고 애도 있잖아. 선생님이 무슨 호모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욕하지만 말라고 하셨다면서. 내 말이 형. 주 선생의 대답은 얼마든지 호모도 너와 다를 거 없는 정상적인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생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 갑자기 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일은 이상하게 흘러갔고 교장은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아이들에게 호모는 비정상이다, 내 말이 곡해되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표 내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주 선생은 사표를 선택했다. 아마 그날이었나 보다. 학교에서 주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청소 당번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갔는데 바로 옆 교직원 남자 화장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텅텅 빈 화장실에서 주태백 선생과 김석고 선생이 무슨 밀담이라도 나누는 것 같았다. 김석호, 1학년 때 수학 담당이자 우리가 주 선생 다음으로 좋아했던 선생.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작하면 그날은 지옥문이 열렸다. 그럴 때면 우리는 수군거렸다. 오늘 월경이야, 오늘 월경. 나는 가만히 문 뒤에 숨어서 훔쳐보았다.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어 번 치며 김 선생이 억누르면서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람아, 한 번만 눈 감아. 죽었다 하고 딱 감으라고. 주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리 주 선생이 옆에 있다고 해도 김석구 선생한테 들키면 늦은 오후 매타작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때만 해도 딱 한 번만 눈을 감아야 하는 게 뭐지? 하고 궁금했다. 오철이에게 듣고 보니 그날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김 선생 말대로 죽었다 하고 딱 한 번 눈을 감았다면 다시 교실로 가서 호모는 비정상이다, 내 말이 곡해되었다 라고 했다면 주 선생은 더 이상 주태백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연치 않은 주 선생의 사직을 놓고 우리들 사이에선 한동안 음모론이 떠돌았다. 쉬는 시간에 성복이가 내 자리로 왔다. 상호야, 안진 말이야. 안진? 안진이 왜? 안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이과로 가서 반이 갈라진 친구였다. 무엇보다 한 달 전 행복고등학교를 뒤집어 놓은 사고를 친 장본인이었다. 교련 시간에 운동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소련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에게 몽둥이로 맞다가 참지 못하고 고무총으로 덤빈 것이다. 야, 이 새끼야. 맞으니까 좋냐? 맞으니까 좋냐고. 선생을 때리는 내내 안지는 울부짖었다. 그리고 바로 퇴학당했는데 그게 주 선생이 나가기 딱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단단한 체구를 가진 논다 하는 아이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안진이었지만 날라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싸움과는 거리가 먼 친구여서 퇴학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성적은 비록 하위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한문 시간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꼭 대학에 가야 합니까? 넌 뭐가 되고 싶은데? 훌륭한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주 선생이 싱긋 웃었다. 너 이름이 뭐냐? 안지은입니다. 이름이 참 좋구나. 왜? 사진작가는 대학에 안 가도 잘할 것 같냐? 네. 훌륭한 사진은 눈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찍어야 한다. 마음의 눈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게 예술가다. 음악도 미술도 다 마찬가지다. 사진도 예술 아니냐? 맞습니다. 누군가가 제 누드 사진 찍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말했고 몇 명이 웃었다. 주 선생이 말을 이었다. 대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거면 안 가도 된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야. 대학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대학은 그 자체로 공부인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학에 가겠습니다. 안진이 주 선생님 엄청 좋아했잖아. 그랬지. 주 선생님이 안진시켜서 교련을 팼다고. 아니, 주 선생님이 왜?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리였다. 주 선생의 말에 대학을 가겠다고 했던 녀석이 주 선생 사주를 받아 교련 선생을 패고 퇴학을 자청했다고? 우리 교회 목사가 예배 시간에 금강경을 외웠다는 게 차라리 더 말이 되겠다 싶었다.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소령군이 수업 시간에 그랬대. 안진 그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1학년 때 한문 선생 때문에 삐뚤어졌다는 식으로. 주 선생님은 호모 그것 때문에 나가신 거잖아. 갖다 붙이려면 못할 것도 없었다. 교장의 친척인 2학년 교련 선생은 다른 선생에게까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니 위신 때문에라도 학생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애당초 평소 얌전하던 학생이 고무총을 들고 반항할 정도로 수업이 폭력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생각한 게 주 선생일까? 불순한 선생한테 사주라도 받은 새끼 빨갱이 같은 놈한테 봉변당한 거라고? 그렇게 핑계 삼고 싶었는지도. 무엇이 진짜 내막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주 선생이 학교가 환영하는 선생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에게 외우라는 말 대신 질문하라고 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 질문하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암기 기계가 되지 말고 고민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독재 시절 권력자에게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생각 자체를 멈추고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로 키우기를 원했던 학교, 사회, 나라, 그리고 시대였다. 어차피 주 선생은 행복고등학교에서 오래 있기 힘들었다. 아니, 그 어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죽은 시내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쫓겨난 이유도 똑같았다. 자살한 학생을 선동했다는 누명이었지만 그도 입시기계를 키우는 학교에서 결코 장수할 수 없는 선생이었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며 학생들이 교탁 위로 올라가도록 했다. 교과서를 찢으라고도 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무엇보다 지금을 누리라고 했다. 까르페 디엠. 그래도 그 학교가 행복고등학교보다는 나았다. 떠나는 키팅 선생에게 캡틴, 마이 캡틴 이라 부르며 책상 위에 올라간 학생들. 그들이 부럽다. 우리는 주 선생이 떠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책상에 올라간 적이 있기는 하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꽤 친했던 송재우가 대입학력고사를 조금 앞두고 뜬금없이 주선생 이야기를 꺼냈다. 재호는 학교에서 아예 손을 놓은 깡패였는데 인간개조를 목표로 하는 행복고등학교가 포기했다면 그건 말 다 한 거였다. 나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여서 주민등록증 보여줄 걱정 없이 술집을 예사로 들락거렸다. 상호야, 나 어제 주선생 봤다. 어디서? 강남역 뒤 돼지껍데기 집에서. 누구랑? 김석호랑 술 마시더라. 김석호? 화장실에서 가슴을 치며 주선생에게 눈 감으라고 사정하던 그가 생각났다. 둘이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일부러 자세히 들었지. 그 술집이 조그만해. 김석호가 한탄을 하더라야. 주선생, 자고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나는 마누라도 안 믿어. 김선생, 난 우리 애들 믿고 싶었어.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해주는 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순진했잖아. 근데 요즘 애들이 그래? 세상이 이 모양이라 그렇지. 애들 잘못은 아니지. 어쨌든 애들 너무 만만하게 봤어. 틈만 나면 선생 위에서 놀려고 하는데 그냥 날 잡아잡수쇼 한 거밖에 더 돼? 그냥 내가 모자란 거야. 에고 참, 진짜 모자란 사람. 지금도 주선생들을 호모라고 떠드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어쩌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거 아니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 하나 붙잡고 평생 살아왔는데. 아이고, 자네 가족은 사람 아닌가? 그때 그냥 눈 딱 감았으면 될 걸 가지고. 시쳇말로 너무 쪽팔려서 그렇게 사는 게. 학원은 괜찮아? 버리는 학교보다 나아. 소설은? 힘드네. 재능이 없는 건지 힘들어. 다른 건 몰라도 주 선생이 계속 소설은 쓰고 있나 보다 생각했다. 언젠가 선생이 쓴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글을 만날 거라 막연하게 기대했다.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신문에서 눈에 익은 한 얼굴을 보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슬라이드 필름처럼 아주 조그마한 사진이 여러 개 주르륵 펼쳐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주 선생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신문사가 주최한 신인작가 단편소설 공모에서 주 선생이 가작에 뽑혔고 당선작을 모은 책이 출간되었다는 기사였다. 나는 당장 강남역 지하상가 동화서적으로 달려가 책을 샀다. 책 날개 사진 중에 주 선생이 있었다. 머리카락은 조금 더 길어 하나로 묶었고 머리숱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았다. 사진 밑으로 양력과 함께 문학 전문가의 짧은 평가가 덧붙여져 있었다. 성실함이 돋보이는 기대주. 주 선생의 단편 소설 제목은 그 여름날의 안개였다. 첫 페이지를 찾아 펼쳤다.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가 까미라고 했으니 당연히 오마주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 나는 왠지 슬펐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의문을 다 풀어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소설 첫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나 보다.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글을 남기고 싶었다지만 애초에 그런 재능이 없었던 걸까? 땀과 눈물이 빚어낸 작품 속에서 내가 느낀 건 그의 절망이었다. 김석호 선생에게 했다는 말. 힘드네. 재능이 없는 건지 힘들어. 그건 겸손이 아니었나 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누에가 시를 토하듯 써내려갔을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모차르트급이라고 생각했다. 퇴근해서 TV를 켜놓고 한심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는 평범한 월급쟁이 아버지를 볼 때면 커서 뭘 해도 아버지보다는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자신했다. 차마 내가 살리에르라고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다.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서야 내가 모차르트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나마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살리에르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리에르조차도 내게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말이 좋아 컨설팅 회사 연구원이지. 나는 속된 말로 시다바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밤새 죽어라 자료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짜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면 정작 내 이름은 뒤로 밀려나고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명함에 박힌 사람이 떡하니 발표자로 올라갔다. 접대에 바쁜 컨설턴트에게 발표 전 일일이 가이드를 하는 건 당연히 내 몫이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은 사장에게 건의했다. 사장님, 이번 건 특히 100% 제 아이디어고 또 PPT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김영권, 그냥 오마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발표라는 게 그냥 자료 읽는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거든. 평소에 친분을 쌓아서 신뢰하는 사람 말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생각해봐. 생판 낯선 사람이랑 잘 맞는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하겠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바닥까지 드러낸 자존심이 짓밟히고도 없었던 일처럼 웃으며 몇 년을 더 버티었다. 결국 도무지 좁힐 수 없는 연봉 갈등으로 K2를 나왔고 몇 군데 회사를 전전하다 지금 다니는 중소기업 인사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다. 평생 월급쟁이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회사에서 말이다. 재능이 넘치든 모자라든 소설가로 남고 싶다던 주태백 선생과 달리 쉰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모른다. 그럴수록 주 선생의 말이 더 귓가에 맴돈다.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나를 소설가로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글 하나는 꼭 남기고 죽고 싶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자체도 사치일까? 어쩌면 인생은 누구나 다 조연으로 사는 연극 무대인데
내가 맡은 한 장면, 짧은 대사 하나 실수하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잘 산 거 아닌가? 주 선생은 남기고 싶은 것을 남긴 걸까? 이제는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가끔 주태백이라는 이름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한다. 그래봐야 그 여름날의 안개 이후 다른 소설을 찾지 못했다. 그의 작품이 담긴 유일한 책은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조차 구할 수 없다. 오래전 내가 샀던 책은 여러 번 이사하는 중에 분실했다. 주태백 선생, 나는 그를 소설가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 말에 주 선생은 얼굴을 찡그릴지도 모르겠다. 그는 내게 행복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는 수업, 행복한 수업이라는 추억을 남겨준 좋은 선생님이다. 우리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남는다는 것을 알려준 좋은 선생님이다. 성복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성복아, 주태백 선생님 찾아가지 않을래? 한참 아무 말이 없길래 재차 물었다. 기억 안 나? 주 선생님. 어떻게 기억이 안 나? 건강하신가? 그런 것 같더라. 한참 후 성복이가 중얼거렸다. 근데 뭘 물어보지? 주 선생의 거리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국 간부 중 한 사람이 후배 권호철이다. 그를 통하면 사는 곳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인터뷰한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요즘 세상에 사람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아, 맞다. 안진. 그 녀석은 퇴학하고 연락이 아예 끊어졌다. 가끔 사진작가와 안진을 검색어로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못 찾는 사람이 있구나. 같이 가면 선생님이 좋아하실 텐데 대학은 갔냐고, 카메라 가지고 왔냐고 묻지 않으실까? 선생님, 우리가 이방인인데 무슨 다른 이방인을 읽어요? 딱 한 번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진 내 이름을 기억하실 리 없겠지? 혹시 너 이방인 읽었어? 라고 하실까? 먼저 이방인부터 읽어야겠다. 오래전 약속부터 지켜야지. 나이를 더 먹어버린 제자, 오히려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더 많다고 말씀드리자. 참, 아직도 소설을 쓰실까? 써놓은 건 엄청 많다 하시며 껄껄 웃으실까?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로 시작하는 그 여름날의 안개를 들고 가지 못하는 게 아쉽다. 사인을 받으면서 선생님, 소설가 주태백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다.